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의사에게 이주환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 보고 이제 배우 세대가 얼마가 되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서울이 인구가 거의 1000만이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한 1300만 정도 되고 거기에 인구 없는 동네는 사실 거의 없어요. 다만 이 지역 내에 메이저 상권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좀 착안하셔야 되거든요. 한강 북쪽이라고 가정하면 노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연신내, 마포, 공덕 보통 이런 세 개의 상권들을 3대 상권으로 뽑습니다. 내가 하려는 진료 자체가 그런 메이저 상권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 뭐 라식 라섹 수술을 하시는 안과 이런 분들은 당연히 동네 상권이 아닌 메이저 상권을 가셔야 될 거고 그냥 도보로 걸어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소아과라든가 이비인후과라든가 이런 분들은 배우의 당연히 인구 세대를 볼 텐데 막상 가서 보시면 그 사거리 기준으로도 어느 사거리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인구의 흐름이 횡단보도라든가 뭐 지하철 출입구라든가 지하철 출입구도 보통 뭐 4개에서 뭐 10몇 개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독 유동인구 많은 데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역할을 해서 그 상권에 대한 흐름을 바꾸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미 사람들이 많이 유동하는 데들이 있고 그쪽에 병원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상권은 이미 정해져 있다. 뭐 상권 분석이다 이런 게 여러 가지 AI 툴도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이 많지만 사실 요즘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좋은 상권이라고 해서 갔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장 핫하다는 판교, 동판교를 가보시면 공실이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3층, 4층, 5층 공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장사 안 되는 업종을 빼지 않는 한 공실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저 상권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딱 찍어놓고 공실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뭐 강남이나 서초가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평수당 45만 원까지가 지금 현재 거의 최대 시세입니다. 강남의 제일 좋은 건물 신축 그렇게 계산하시면 지금 강남권의 좀 싼 건물 같은 경우가 대로변 기준으로 한 20만 원 선 합니다. 평당. 그럼 내가 100평이면 2천만 원이겠죠. 관리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부동산 용어로 NOC라고 합니다. 그래서 NOC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실평수당 임대료가 얼마냐 이렇게 따집니다. 인관리비.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 예를 들어서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강남은 비싼 건 알겠다. 뭐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땅도 제일 비싸고 오케이. 인천에는 한 뭐 10만 원 정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인천도 인천 나름이겠죠. 강남도 강남 나름인 거고 인천의 구월동이 제일 현재까지는 메이저 상권인데 구월동 가시면 전용평당 임관리비가 20만 원, 30만 원 건물이 허다합니다. 강남이 3, 40만 원 하는데 인천이 2, 30만 원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말이 안 돼도 어떡합니까? 그렇게 돼도 공실이 없는데 그러니까 병원들은 그럼에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원 자리면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매출액으로 그 임대료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게 된다 그러면 30만 원이 아니라 인천에 40만 원이어도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계약들이 너무 허다합니다. 처음에 저희 와서 상담하시는 게 강남, 서초, 송파는 저는 안 볼 거예요 라고 딱 단정 짓고 나머지 지역들을 보다가 강남, 서초, 송파도 같이 볼래요로 바뀝니다. 왜냐면 임대료가 비슷하거든요. 대동소이예요. 물론 평수가 큰 대형과들은 얘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10만 원에 돈 월세가 많이 움직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는 과가는 50평이에요. 지금 차이 나는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출퇴근 시간을 쓰느니 차라리 야간 진료한 시간을 더해서 그 임대료를 뽑고도 남습니다. 지금 거의 임대료는 서울 경기가 그렇게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 않고 메디컬이 들어갈 만한 뭐 사거리 코너에 역세권 아니면 뭐 시장통 끼고 있고 누가 봐도 A급 입지들은 지금 평당 단가가 20만 원은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료의 기준이 아닌 상권 기준으로 보시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시면 돼서 최근에 저희가 강남하고 잠실에도 굉장히 많이 개원을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실 최근에 한 게 한 28만 원 선, 29만 원 선 했거든요. 그 제1롯데월드 제일 메이저 상권들 그 정도가 지금 한 이제 30만 원 육박했다고 보시면 돼서 자리를 보는 기준이 반드시 월세는 아니다 라고 좀 착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따지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보려는 환자군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정형외과 계열이거나 신경외과 분들은 노인을 많이 보시니 뭐 시장통이나 이런 게 맞으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소아과는 대부분 선호하시는 게 신도시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신도시를 굉장히 어렵게 보는데 원장님들이 보기엔 신도시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그냥 신도시 지도 그 부장 사무실 가서 딱 펴놓는 거 보시면 뭐 H 아파트 몇 세대, 무슨 S 아파트 몇 세대 쭉 해서 세대수가 딱 나오고 거기에 뭐 나머지 쓸데없는 시설들이 없잖아요. 깨끗하니까 도시들이. 그러면 코너 자리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 옆에 옆 건물에 2인 공동개원으로 2배 차려서 들어와요. 그럼 매출이 일단 반토막 납니다.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옆에 예를 들어서 소아과라고 가정하면 소아병원이 또 시원하게 또 차리고 한 500평 차려서 들어와요. 그럼 또 매출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신도시는 사실
상가가 워낙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1등을 한다 해도 잡히는 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들어올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들어가실 때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또 신도시는 분양이 목적이잖아요. 제가 원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분양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집합 건물에 들어가는데 특히 분양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상가를 사는 이유는 물론 건물주 눈치 안 보고 내 건물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나의 의지도 있는 거지만 어느 정도 매가 상승도 같이 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 대출을 안고도 내가 사는 건데, 집합 건물의 경우 상부층에서 정말 큰 수익을 올리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상부층에 들어올 업종은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병원 아니면 학원인데, 내가 만약에 내과예요. 내과로 해서 환자가 하루에 뭐 200~300명 와요. 그럼 초대박 났다고 요즘에 하거든요. 그러면 내과 선생님한테 그걸 팔면 그나마 수익이 날 겁니다. 즉 양도 양수까지, 환자까지. 그렇지 않는 한 뭐 탑과로 넘기나 부동산 가치가 거의 없어요. 건물을 통으로 올고지 사시는 게 아니면 땅 지분이 작아서 매가 상승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신도시에 내가 한 50평 뭐 소아과 이렇게 할 건데 그걸 샀다? 근데 그 옆에 100평 들어오고 200평 들어와서 내가 매출이 꼴찌예요. 그럼 그 상간 팔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의 곤란한 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들어갈 때는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면 추가적으로 살만한 수요자들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 엄청 잘 돼서 극과로 넘기지 않는 한 확률이 낮다. 매수세가 많아야 내가 나중에 뭐가 됐든 간에 상승을 보는 건데, 매수세가 따라오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서, 건물 특히 메디컬 빌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땅 지분을 100% 갖고 오는 통건물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범위가 좀 광역이다, 뭐 수술하는 병원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쨌든 내가 보는 진료 자체가 비급여도 많고 광역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느 지역이 됐던 이미 그 동네 메이저 상권, 옛날 말로 시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쪽을 찾으시는 게 빠르고, 이미 전국의 메이저 상권들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찍으시든 거기에 메인은 어디다. 그래서 관악이다? 그러면 신림하고 서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딱딱 찍혀져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건 이미 나와 있으니 그 안에서 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보셔야 되고, 즉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데들, 예를 들어서 뭐 일산, 분당, 뭐 중동, 부천, 중동 이런 데 가보시면, 최근에 그 부천 쪽에 개원 준비하시던 정형과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인데, 편의점 수보다 통증 개원이 더 많아졌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편의점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 수를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가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상가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 비율이 굉장히 적고 신축이 올라간다 그러면 빨리 알아보셔야 되고, 일단 토지 등기부 띄면 토지 주인 누군지 딱 나오고, 웬만하면 개인보다는 법인이 많잖아요. 아니면 토지를 떼었는데 등기부 등본에 대출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얼마나 더 리스크한지, 리스크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대출이 만약에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약 못하겠죠. 건물이 짓다가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 아니면 건물 등기부 뗐더니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아니면 삼성 이런 거 나와요. 뭐 건물 안 짓겠습니까? 100% 짓습니다. 그거 문제될 거 별로 없고, 그러면 빨리 알아보셔서 그 건물을 선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특히 구도심에서 재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원장님들 지금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계속 얘기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안 들어와요. 원장님 건물들은 다 비싸서. 다만 안 들어오더라도 거의 임대차 보호법에 준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를 해요. 보호를 나도 받는다는 얘기니까 기존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도 당연히 보호를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임차인을 내보내는 행위, 명도라고 표현하는데, 명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리금도 줘야 되고 뭐 보상비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의 재개발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개발되는 건물이 있는데 자리가 좋다, 저는 반드시 선점하시기를 좀 희망하고, 기왕이면 그 건물이 메디컬 빌딩으로 간다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은 권리 분석부터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뭔지, 여기 뭐 따지는 것들도 엄청 많은데, 특히 뭐 병원급은 요즘에 경상통량제처럼 양도양수 아니면 안 되고, 또 지금 의원도 양도양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손바뀜도 많고. 그러면 내가 양도양수 개원이 굉장히 수월하다, 권리금만 내면 내가 개원하는데 수월하고 환자가 처음부터 오니까, 그러면 양도양수 권리를 많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양도양수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점도 똑같고 병원도 똑같습니다. 내가 양도양수 권리금을 만약에 5억을 냈다, 그러니까 보증금 빼고요, 순수한 권리금을 5억을 줬을 때 그 권리금을 1년 안에 회수하실 수 있으면 양질의 계약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옆에다 몰래 개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유학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동네 뭐 강남으로 가신다든지 이런 거면 1년 안에 내가 투자된 돈을 건질 수 있으면 그 권리 계약은 괜찮습니다. 뭐 매출액이 곱하기 3인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도 따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매출 곱하기 3이나 월 소득 곱하기 12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정상적인 가격이면 비슷한 가격이 나와요. 세무서를 띄셨을 때 그 두 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율이 나누면 병원 소득률이 보통 30-40%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거고요. 그 정도가 나오면 양도양수는 괜찮습니다. 다만 왜 나오는 건지, 옆에 경쟁병원이 들어와서 작년 재무제표는 좋은데 올해부터 무너지고 있는 건지. 왜냐면 재무제표는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재무제표가 올해 5월이나 6월에 나와요. 5월, 6월에 작년 거 본 거니까 올해 거 1, 2, 3, 4, 5월 거 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나 이런 걸 다 보셔서 매출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건물이 혹시 명도될 가능성은 없는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명도기 때문에 그런 사유들이 있는지 잘 보셔서 병원업을 안 한다, 뭐 은퇴를 한다, 뭐 이런 좋은 사유가 있다고 하면 양도양수도 그렇게 보실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까다롭습니다. 한 번 하면 또 병원들 10년, 또 10년이 지나도 대부분의 연장을 하시거나 양도양수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굉장히 잘 쓰셔야 된다. 모쪼록 성공 개원하셨으면 좋겠고, 바쁘신데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